화학적 에너지, 연력학, 그 다음에 상대성, 전기까지 다 들어가서 그래서 책이 좀 두꺼워요. 안 쓰는 부분은 안 쓰니까 신경 안 씁니다. 18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연력학 얼추 알긴 알잖아, 그렇지? 네. 아예 모르진 않으니까 좀 약간 스피디하게 같이 한번 가보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에요. 연력학은 뭐야? 결국엔. 열을 받는 맞아요. 내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 맞아. 내가 딱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 연력학은 연력학이에요. 열과 역학이라서 이제 역학이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를 해. 그래서 진짜 심플하게 열과 일과 에너지를 해. 아주 간단합니다. 한 거야.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이 있어요. 1법칙을 공식을 뭐라고 쓰냐면 Q는 기억 어렴풋이 기억나지? Q는 델타 U 더하기 W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Q가 열량이야, 열.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어쨌든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여기 1이죠. 그래서 1, 에너지, 열 세 가지 연결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너무 심플하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게 이제 좀 이게 온도랑 관련이 있어. 에너지랑 그다음에 압력, 부피 이런 게 온도랑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화학에서 아마 이걸 했겠지. PV는 NRT를 했겠죠. 그죠? PV는 NRT가 있어. 그래서 P랑 V의 곱이 압력과 부피의 곱이 NR은 이제 N은 그냥 그 몰수고 R은 숫자죠. 무시하고 P랑 V의 곱이 뭐에 비례한다? 온도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온도랑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온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섭씨 온도인데 섭씨 온도도 좋아. 물 어느 점 0도, 물 끓는 점 100도니까 되게 괜찮은데 이게 약간 과학적으로 의미를 직접적으로 가진 않아가지고 이거를 좀 과학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절대 온도죠. 이 절대 온도가 켈빈 온도 우리가 부르는 이 K, 여기 켈빈 온도인데 섭씨 온도랑 눈금 간격 같은데 이제 마이너스 273도가 연력학적 최저 온도야.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안 돼. 이 밑으로 어차피 안 될 거면 그냥 다 의미 아닌 0 이상의 숫자로 표현하자. 그래서 켈빈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0 켈빈이고 눈금은 같으니까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절대 온도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상기체인 분자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요거 때문에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그래? 빨라져. 빨라져요. 활발해진다고 그러잖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질량 증가할 건 아니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이 v 제곱이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속력이 빨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 빨라져.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은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켜줘요. 그렇죠? 열을 받으면 가열하면 라면 물 끓고 그러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액체였던 물이 기체 수증기가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온도랑 상태를 변화시키고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열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열은 저절로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저절로라는 말이 우리 이따가 할 연력학 2법칙에서 중요한데 이 저절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저절로 이동한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저절로 이동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요거 본 적 있잖아, 그치? 요 그래프 중2과학 때.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근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다 보니까 저온의 물체는 열을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요. 근데 이게 온도랑 관련이 있던 에너지가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했잖아. 고온의 물체는 그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커 빨랐던 거죠. 저온의 물체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이 속력을 대충 비교해 보면 고온이 아무래도 좀 길게 표현되겠다. 이렇게 되면 얘네들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서 느렸던 애랑 빨랐던 애가 있으면 빨랐던 애가 아무래도 운동 에너지를 좀 잃어버릴 거고 느렸던 애가 운동 에너지를 조금 얻을 거야. 그래서 빨랐던 애가 아무래도 조금 느려지고 그다음 느렸던 애가 조금 빨라지면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서로 비슷해질 거야. 이분하게.
비슷비슷하게 나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평균 운동 에너지 같아지니까 결국 온도 같아져서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 열평형이라고 불러요. 열평형. 그래서 우리 연력학 1법칙인데 1법칙, 2법칙 배우는데 0법칙도 있어. 0이 뭐냐면 가령 A랑 B랑 열평형이고 A랑 C랑 열평형이면 당연히 어떨까? B랑 C랑 열평형. 너무 당연해서 그냥 딱히 그냥 안 넘어갔는데 이게 0법칙이야. 뭐 이거는 뭐 별것도 아니지. 뭐 별거 아니지.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기체가 하는 일. 우리가 어찌됐든 연력학이라서 일과 에너지를 다뤄야 되니까 에너지는 살짝 다뤄봤는데 일도 다뤄야 돼. 그래서 기체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상기체를 가지고 우리 일단 얘기해요. PV의 NRT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얘는 특징이 뭐냐면 분자의 부피를 무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체 서로 뭐냐면 인력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여기다 두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캔이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프잖아. 공기를 움켜쥐고 있다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중력이 해주는 일이 딱히 없지.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 거의 무시할 수 있고 이상기체라고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 거지. 실제 기체가 그러진 않고 거의 비슷한데 실제 기체는 압력이 낮거나 온도가 높거나 그다음 밀도가 작으면 이상기체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그냥 일단 이상기체로 간주하고 일단 문제를 풀자는 얘기야. 네. 혹시 연락 없이 결석하는? 그래서 수업 직전에 연락 왔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장시훈 친구랑 김호연 친구는 네. 영상보강으로 하기로 했어.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압력을 갑자기 정의하는데 이 압력은 뭐냐면 면적당 단위 면적 이 단위 특징은 뭐야? 분모에 들어가죠. 그래서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이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거 중요한데 뭐 무시하세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압력입니다. 그래서 프레셔라고 불러서 P라고 부르고요. A분의 F 에어리어 면적분의 힘이죠. 그죠? 이 단위가 파스칼이야. 그래서 분자에 뉴턴 힘이 들어가고 분모에 제곱미터가 들어갑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그래서 그냥 1뉴턴을 1제곱미터에 작용하면 1파스칼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인데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는 이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뭐 기체 덩어리 풍선 하나 그려놓고 이게 압력이 바깥 방향으로 작용해요. 무조건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고 힘의 방향이 지금 다 다르지. 근데 뭐가 똑같냐면 P는 똑같아. 바깥 방향으로 균일한 압력을 작용해. 기체의 특징 바깥 방향. 그러니까 이 압력이 안쪽으로 작용하진 않아.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고 근데 이 바깥에 만약에 대기가 있을 거잖아. 그럼 대기도 대기의 경계 방향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작용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풍선이 크기를 유지한다면 이 대기압과 풍선 속의 기압이 크게 같은 거예요. 그럼 크기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냐면 기체가 열을 가하면 가령 열을 받으면 온도도 변화할 수 있고 부피도 변화할 수 있는데 온도는 뭐야? PV는 NRT잖아, 그렇죠? 그래서 압력 부피랑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우리 풍선 이거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되더라 보통? 터져. 또 왜 터지냐면 커지다가 터지잖아. 커지다가 이 고무가 탄성한계를 넘어가면 터지는 거거든. 그럼 커지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변화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일이라는 게 뭐였어? 일이 뭐였지? 맞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이동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그러면 우리 압력이라는 게 힘분의 면적이라 했으니까 압력 방향이 힘 방향이에요. 맞죠? 그래서 압력 바깥 방향인데 부피가 커진다고 보자. 자, 부피가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압력이 바깥으로 작용하면서 힘이 바깥으로 작용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동을 바깥으로 시킨 거지.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그럼 우리가 이 경우에 이제 음의 일을 하는 거야. 음의 일, 마이너스 일을 하게 되면 기체가 수축합니다.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델타 V가 양수면 부피의 변화량이 양수면 1도 양수고요. 부피의 변화량이 음수면 1도 음수다. 그래서 일을 받는다, 뭐 일을 음의 일을 한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일에 대한 계산할 때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게 fs 뒤에 하나 붙는데 코사인 세타가 붙어. 이거는 이제 물리 1에서는 이걸 노골적으로 하진 않고 물론 수특에 써있긴 한데 물리 1에서는 이걸 대놓고 하진 않죠. 학교 수업 시간에 되는 거 같아. 아 했어? 그러면 태장이니까 뭐 보통 그렇게 하더라 변대적으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나란하다 코사인 0도면은 이제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직해 코사인 90도면 이제 0이죠. 코사인 180도면은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게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은 플러스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이야. 그냥 0의 1이죠. 0의 1. 안 해요 1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이거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음의 1을 하지. 우리 뭐 게임을 해도 얘가 뭐 1인분을 했는데 뭐 도움이 아예 안 됐어. 뭐 0인분을 했다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팀을 도와줬으면 뭐 마이너스 1인분 이렇게 했다 하잖아. 그래서 이게 방향에 따라. 그래서 이때 부피가 커진다면 이동 방향이 압력, 기압의 방력. 그러니까 바깥으로 힘을 작용하는 공기가 바깥으로 커진다면 일을 하는 거고요. 바깥으로 힘을 작용하는 공기가 만약에 작아진다면 부피가 수축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힘을 우리가 바깥으로 작용하면서 이동을 양쪽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을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는 수축하는 걸 어떻게 해? 저항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공기를 압축하는 일을 하면 공기는 어떻게 할까?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저항할 거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경우는 양의 일을 하고요. 일을 한 거지.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는 마이너스 1, 음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열을 받아가지고 그 부피 커지잖아. 그럼 양수 일을 하는 거야. 열을 받아서 기체가 부피가 커지면서 양의 일을 하는 거야.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하여 안쪽에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하여 부피가 증가하니까 양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받으니까 열을 받으니까 플러스 열을 받으니까 플러스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뭐 상식적으로 그러겠지. 에너지를 받은 만큼 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넣으면 좀 찌그러질 거잖아. 그 경우에 이제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음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PV 그래프를 그릴 거야. 왜냐면 이게 위에 요거 때문에 뭔지 알죠? 압력의 정의가 뭐예요? A분의 F인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냥 가장 쉽게 모델링을 한 거야. 원통형 모델링을 한 거고 이 공기가 요 덩어리였는데 부피가 커졌어요. 이때 뭐 일정한 압력을 유지했다고 치자. 가장 간단하게. 그럼 델타 V가 요 원통형 요 부분이잖아. 요 부피의 변화량은 면적 자체는 그냥 그대로네. 면적은 그대로인데 A 곱하기 델타 L 높이의 변화량이 이게 그냥 델타 V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다가 P에다가 델타 V 곱해주면 델타 V가 이거니까 델타 V가 A 곱하기 델타 L이니까 PA가 뭐예요? P는 F 곱하기 델타 L이 되면 그게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힘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약간 애매하거든. 왜냐면 모든 방향으로 바깥 방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압력이 균일한데 그 압력의 그 델타 V를 곱해주면 그게 한 일이 된다. P 델타 V. 이건 이제 등압인 경우에 한해서고요.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자 여기가 뭐예요? P. 그쵸. 델타 V잖아. 두 개 곱하면 W가 나온다. 근데 이게 만약 꼬부랑 이렇게 있어. 그래도 어떻게 된다? 뭐 할까? 밑부분 넓이가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이거 뭐 하는 거야? 적분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을 부피에 대해 적분하면 1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넓이를 계산할 수 있냐? 요거 계산은 좀 까다로울 것 같아. 뭐 저희 그 수투에 배워가지고 교육과정 바뀌고. 이제 안 해. 그 2학기 배워요. 2학기 때. 여기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안 시켜. 어차피 고3 때도 안 시켜.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은 공대 같은 데를 가면 이걸 합니다. 가령 이게 뭐 x분의 1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x분의 1 적분하면 로그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 뭐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건 이제 나중에 군대 같은 데 가면 그걸 하는 거야. 매우 슬프게도. 근데 나름 재밌지 않아? 너 어디 가고 싶어? 네, 저 공대. 공대. 아 그래? 공대 좋아. 공대 좋아. 나는 이제 물리학과인데 공대 갈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어. 공대가 뭔가 물리학과는 양자역학 뭐 이상한 거나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공대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꼬부랑 해도 어떻다? 꼬부랑 해도 작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니까 이 밑부분 넓이는 무조건 1입니다. 근데 이제 부피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델타 V가 0이면 그냥 W는 무조건 0인 거지. 그래서 부피가 만약에 델타 V가 양수야. 델타 V가 양수다. 그럼 W도 양수고요. 델타 V가 0이야. 델타 V로 해야 돼. 이러면 W도 0이고 델타 V가 음수야. W도 음수다. 그래서 델타 V 부피의 변화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우리는 PV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PV 그래프가 또 뭐가 좋을까? PV 그래프는 압력과 부피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가령 PV는 우리 nRT이기 때문에 입자수가 일정하다고 치면 PV는 T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온도가 높아졌다. 그럼 이제 가령 여기에 T1이었다 치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등온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P 곱하기 V는 T, 그걸 뭐 Y는 X분의 K 같이 이렇게 분수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등온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온이야. 그래서 만약에 T1이랑 T2 중에 원점에서 먼 등온선이 더 고온인 거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가까운 등온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저온의 등온선이겠고 여기 고온이 되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V 그래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일회양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역학 과정 문제 풀 때는 PV 그래프를 그냥 딱 치고 그리고 푸는 게 제일 좋다. 그냥 바로 이거부터 먼저 그리는 거. 열의 이동과 기체가 하는 일 40도 물이고요. 각각 온도 같은 거네. 얘는 10도 물에 담궜어. 위에 대충 몇 도라고 할까? 모르겠어. 어찌됐든 40도 물로부터 어떻게 됐어? 열을 받은 거지. 플러스 Q. 열을 흡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도 물로는 열을 방출하겠지. 얘는 이제 방출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 부피가 A는 열을 흡수했더니 플러스 1을 한 거고요. 열을 방출했더니 마이너스 1을 한 겁니다. 1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이때 주사기의 안 온도가 같아 10평을 내리면은 이렇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열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지? 다음 페이지.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총합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내부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역학적 에너지야 그냥. 근데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뭐라 그랬어? 이상 기체는 분자의 인력이 없어. 뭐 크기도 없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합이라고 했는데 이걸 날렸잖아.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야. 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상 운동 에너지는 뭐랑 관련있었냐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어땠나?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이 전체 내부 에너지는 전체 운동 에너지인데 그게 평균 곱하기 분자수.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내가 이번에 시험 평균이 90점이었어. 근데 7과목으로 봤어. 총점 얼마일까? 79, 64, 630점 받았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각각의 점수는 뭐 몰라. 근데 평균을 알잖아. 그러면 평균 곱하기 전체 과목 수하면 전체 점수는 총점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전체 에너지, 총 에너지는 그냥 평균 곱하기 이제 분자수이라서 그게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n 곱하기 t에 비례한다. 근데 만약에 입자수가 불변한다 치면 입자수 불변하면 u가 t에 비례하는 거고요. 만약에 t가 0이면 어떨까? u도 0입니다. 그러니까 u가 t에 정비례하는 거죠. 델타 u가 델타 t에 비례해.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뭐로 따진다? 델타 t로 따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 감소. 등온이래. 그럼 내부 에너지 불변으로 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 Q는 델타 U 더하기 W 풉니다. 이때 이상기체 분자의 수가 일정한 경우 절대온도 2배로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2배가 되죠. 근데 절대온도에 0켈빈인 경우는 갱이 0이야. T가 0이면
그냥 0이야. 그냥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얘네들 입자들이 어떻게 돼 있다? 얼어붙어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와 평균 운동 에너지 비교. 자, 그럼 가해 같은 경우에는 다 세보면 32래. 몇 알이야? 10개지. 그럼 얘는 평균이 3이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다 더해보면 20이래. 근데 몇 개야? 5개지. 평균은 4입니다. 내부 에너지 누가 많아? 가가 많고요. 근데 평균 운동 에너지는 나가 더 높잖아요. 만약에 가를 만약에 300켈빈이라고 하자. 나는 몇 켈빈인 거야? 더 높고 400켈빈이죠. 왜냐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T에 필요한 여기 이게 얘놈 이게 평균이란 얘기야. 머리 모자 씌워놓으면 이게 T에 비례하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 3이야. 300켈빈인데 그러면 4이라는 건 400켈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굿. 그 다음에 연력학자 1법칙 우리 알고 있죠. Q는 뭐라고? 델타 U 더하기 W. 이거는 우리 연력학 문제 푸는데 요거를 쓰면 돼요. 그냥 요거는 항등식이야. 항등식. 절대 안 깨지는 항등식이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 형태에서 열 에너지가 뭐 내부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일로 전환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부호의 의미인데 만약에 Q가 플러스다. 우리가 Q는 이제 흡수한 열인데 플러스를 흡수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흡수하는 거죠. 근데 0을 흡수한다는 거는 흡수 방출이 없다고 하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Q가 0이면 단열이라고 부르죠. Q가 0은 단열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델타 U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야. 그럼 뭐야?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고 델타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 그치?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 감소, 델타 U가 마이너스면 내부 에너지 감소고 델타 T도 마찬가지로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T가 델타 U가 0이야. 그럼 델타 T도 0이라서 등온이죠. 요것도 등온. 중요한 과정이라서 이름 써놓을게. 등온 과정. 등온이죠. 등식할 때. 그 다음 W 한 일이죠. W가 일을 하게 되면 양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델타 V가 마찬가지로 양수입니다. 헷갈리겠다. U랑 V랑 내가 되게 헷갈리게 쓰는구나. 델타 V가 양수. 그 다음에 W가 음수야. 그럼 델타 V가 음수입니다. 델타 V가 음수. 그 다음에 기체 부피가 일정해. 델타 V가 0인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등적 과정입니다. 좋아요. 여기 하나 안 나온 게 있다. 등압이 있는데 뭐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제 1종 연구기간 우리 연력학 1법칙이 뭐였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계속 작동하는 연구기관이고요.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얘는 연력학 제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니까 만약에 제 2종 연구기관이 있어. 그럼 걔는 뭐야? 연력학 2법칙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에너지가 빙글빙글빙글 돈다 이런 개념이라서 에너지의 공급 없이 계속 생산되는 장치는 뭐예요? 1종 연구기관이고 안 된다. 되면 너무 좋겠지 뭐 되면 너무 좋지. 자동차 기름 안 넣어도 계속 돌아가면 핸드폰 배터리 충전 안 해도 계속 돌아가면 개꿀이잖아. 너무 좋지. 근데 안 되더라고. 다음 페이지 연력학 과정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과정은 무슨 그래프에서? PV 그래프에서 다루고요. 온도 PVT 세 가지의 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같은 점을 이은 선을 등온선이라고 하고 당연히 x 곱하기 y가 k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p 곱하기 v가 t라서 p, v가 t에 비례해서 x, y는 k 형태. 그래서 y는 x분의 k 형태, 분수함수 형태고요. 그래서 이 등온선이 이 원점에서 멀수록 고온인 거야. 고온, 얘가 저온인 거지. 그래서 T1보다 T2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비교 어떻게 하냐? 가령 V1으로 부피가 같을 때 압력이 누가 커? P2가 크지? 그러면 당연히 부피가 같은데 압력이 크다. 그러면 T가 T2가 더 커야 되겠죠. 혹은 어떻게 비교해? 압력이 P1으로 같은데 T1은 V1이고 T2는 V2야. 누가 커요? V2가 크니까 P1 V1보다 P2 V2가 크잖아. T1보다 T2가 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가령 이제 PV는 NRT라서 그 입자 개수가 변하면 안 돼요. 분자수라고 하자. 분자수 불변이어야 돼. 만약에 이제 분자수가 늘어나면 요 과정으로 나타낼 수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등압 과정은 압력 일정해요. 그다음에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잖아. 그럼 뭐야? W가 0이죠. 델타 V가 0이고요. 등온 과정은 델타 T가 0이라서 델타 U가 0이고요. 그다음에 단열 과정은 Q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하냐? Q는 델타 U 더하기 W, Q는 델타 U 더하기 뭐야? W 이걸 그냥 써. 그냥 쓰고 단열이래? 그럼 이걸 날려. 0이면 X 더하기 Y는 0이겠네. 둘의 크기는 갖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가령 얘를 뭐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X가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그냥 써 그냥. 자, 등온이래요. 자, Q는 델타 U 더하기 W 그냥 썼어. 근데 등온이래. 그럼 델타 U 날리면 되지. Q가 W랑 똑같다. 그 다음에 등적. Q는 델타 U 더하기 W 써 그냥. W가 뭐래? 0이래. 그럼 Q는 델타 U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리면 돼. Q는 델타 U 더하기 W 쓰고 날려요. 그럼 바로 나와. 근데 왼쪽은 그게 안 된다. 왼쪽은 자 등압. Q는 델타 U 더하기 W. 0인 게 없어. 어떻게 돼? 어떤 특징이 있지 이거는? 풀풀풀 마마마. 좋아요. 기억하고 있어. 풀풀풀 마마마다. 등압일 때 만약에 등압 과정에서 팽창한다고 치면 압력이 똑같은데 팽창했어. 그럼 P1V1이랑 P2V2 비교하면 P2V2가 크잖아. P1V2가 크잖아요. 그럼 T1보다 T2가 크는 거지. 그래서 등압 팽창할 때 Q는 델타 U 더하기 W 쓰면 팽창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W가. 근데 이제 T2가 크잖아요. 그러면 온도 올라갔죠. 플러스잖아. 양수 더하기 양수는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풀풀풀이고요. 등압 수축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비교하면 T1이 더 크기 때문에 온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Q는 델타 U 더하기 W 일단 쓰되 수축이니까 마이너스, 온도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그럼 당연히 음수 더하기 음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래서 풀풀풀 이거나 마마마다. 등압 과정은 풀풀풀 마마마 반드시 기억한다. 뭐 그렇다. 좋아요. 그래서 기체 등압 팽창에서 부피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열을 흡수합니다. 등압 수축은 열을 방출하고 부피 내부 에너지 절대온도 전부 다 감소합니다. 풀풀풀 마마마 기억하기. 바로 풀린다. 등적 과정은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W가 뭐예요? 0. 그래서 Q는 델타 U입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한 그대로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열을 방출한 그대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기억하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적에서는 어떻다? 밑부분 넓이랄 게 없어요. W가 없죠. 그래서 온도가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온도 증가하지 않을까?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히 온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 열을 흡수해야 되고요. 아래로 내려갈 때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풀풀풀 이건 풀풀풀 마마는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Q가 플러스면 델타 U가 플러스, Q가 마이너스면 델타 U가 마이너스. 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밀폐용기. 부피가 안 변해. 그러면 이제 등적 과정이야. 무조건. 부피가 안 변하면 무조건 등적이야. 자, 그다음 등온 과정. 기체 온도가 델타 U가 0이죠. Q는 W랑 같습니다. 되게 효율적이지. 우리가 심부름 시키는데 내가 준한테 약간 부탁을 해서 내가 10,000원짜리 줄 테니까 좀 10,000원어치 뭐 좀 사와 달라고 해서 딱 10,000원어치를 사온 거야. 그럼 나는 되게 약간 미안하겠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심부름만 시킨 셈이 되잖아. 그죠? 내가 준 돈 그대로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인 거지. 근데 이제 등압 과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준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그냥 알아서 그냥 센스 있게 5,000원은 자기 용돈을 쓴 거야. 그리고 5,000원, 그러니까 가령 뭐 5,000원짜리가 나왔어. 거기서부터 5,000원 받았는데 그냥 너가 먹은 거야. 그리고 이런 느낌인 거죠. 요게 등압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10,000원을 쓰고 5,000원짜리 받은 느낌인 거지. 효율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 이따가 열기관의 효율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이나 등온 과정 얘기 좀 더 해야지. 등온 과정은 등온선을 따라 이동해. 등온선을 따라 이동해줘. 밑부분 넓이를 구할 수가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는 할 수 있어. 근데 윗부분 넓이 구하라고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가령 좀 왜곡해서 그려볼게. 얘가 약간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등원선이 너무 왜곡하긴 했는데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나오는 것보다 일은 조금 덜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사다리꼴보다. 어쨌든 그렇다. 등원 팽창하면서 열을 흡수한 대로 일하고요. 등원 압축될 때는 열을 방출한 만큼 일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단열 과정 설명이 뭐냐? 그래도 요거 등원에서 요게 한 일 W인데 이건 Q랑 같아요. 밑부분 넓이가 W이면서 Q야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아래 면적은 열이기도 하지만 1이기도 하지만 흡수한 열이기도 합니다. 이건 등원 과정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단열 과정 얘는 뭐다? Q가 없어요. 내가 준하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돈을 주는 걸 깜빡했네. 준하가 약간 욕하면서 미친놈인가? 욕하면서 뭔가를 사오겠지. 나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투입 없이 일을 해야겠다는 거야. 물론 쓰레기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델타 U는 마이너스 W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운동만 했어. 그러면 내가 운동한 그대로 살이 빠지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델타 U는 W랑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Q는 델타 U 더하기 W 쓰면 0이니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 보면 등원선 사이에서 이동해. 그래서 기울기가 겁나 가팔라. 기울기가 가팔라. 누구보다? 등원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요 상태 P점 1점이라고 하자. 1점에서 2점으로 내려온다 치자고. 뭐 어떻게 돼요? 압력이 확 낮아져. 그럼 한 일 봐봐. 자, 등원 과정으로 시켰으면 어땠어? 등원에서 한 일은 어때? 요 파란색 윗부분이잖아. 근데 단열에서 한 일은 많을 수는 없다. 단열에서는 많을 수는 없지. 단열에서 한 일이 등원에서 한 일보다 적다. 그 다음에 단열 압축될 때 이거 등원 압축하면 어떻게 돼? 일을 요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단열 압축하려면 일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원선 그려놓고 등원선 사이에서 가파르게 움직인다는 거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이 밑부분 넓이가 뭐가 된다? 한 일 또는 내부 에너지 감소량 과 같다. 받은 일 또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게 단열이고요. 단열 팽창하면 구름이 기억나면 좋겠어. 단열 팽창할 때 기온 어떻게 돼? 단열 팽창하면 온도 낮아지죠. 단열 팽창하면 이게 단열 팽창한다. 은결할 구름이 된다. 요거는 가령 논술형에서 그냥 나올 수 있다. 논술형에서 나올 수 있어요. 단열 팽창한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고 크기가 은결할 구름이 생성된다. 논술형에서 혹은 수행평가에서 물어볼 수 있다. 단열 팽창하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낮아져서 이제 구름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될 수 있다. 높새바람 요거는 이제 그 두 가지 과정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동해가 여기 있어. 동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올라갈 때는 단열 팽창하죠. 상승하면 단열 팽창해.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 거야. 구름이 이게 만들어져. 내려올 때 어떻게 돼? 단열 압축되겠지. 그럼 구름이 소멸해요. 단열 압축. 이럴 때 온도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동쪽에서 비를 뿌려. 그다음에 비 뿌렸으니까 수증기 줄어들었지. 내려갈 때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건조한데 온도가 높아지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높새바람이야. 얘가 높새바람이야.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높새바람. 단열 압축이죠. 온도 어떻게 돼요? 상승. 단열 팽창은 어떻게 돼? 온도 하강하는 거.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게 단열 팽창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페트병 이거 액정 온도계 하는데 공기를 압축했어요. 단열 압축이잖아.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과 일정은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오면서 팽창하겠지. 팽창하면서
단열 팽창하면서 어떻게 된다? 안개와 같은 것이 나타난다. 뿌예져. 얘가 이제 단열 팽창하면서 기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는 거죠. 오케이? 요 말 자체는 기억해두면 좋다. 빠르게 팽창시키면 외부와 열 출입 없는 단열 팽창되어서 기체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형성된다. 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연력학 1법칙에 대한 얘기고요. 뭐 2법칙은 설명 금방 해. 1법칙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 문제는 뒤쪽으로 좀 가면 있습니다. 수능특강 2점은 사실 그냥 뭐 이것도 풀면 푸는데 이것보다 그냥 제일 먼저 풀기에는 자이스토리 개념이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86페이지로 와볼까? 책이 두꺼워. 범위가 학계들마다 범위가 달라가지고 책이 좀 두꺼워. 86페이지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보자. 너 잘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쉽긴 하다. 너무 쉽긴 하다. 너무 쉽긴 한데 한번 해볼까? 9번 한번 해볼까? 9번? 너무 쉽긴 해요 사실. 쉽긴 해. 뭐 단열이라 써있지만 열량 Q를 공급했다고 그랬죠. 위에 뭐라 써있냐면 압력 일정이 써있어. 대기압이랑 평형 이룬 거거든. 압력 일정하니까 등압이죠.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때 열을 흡수했지. 플러스 Q지. 풀풀풀이죠. 그래서 부피도 커졌죠. 평균 속력 증가했죠.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둘 다 양수잖아. 가령 플러스 X 플러스 Y라고 하면 Q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영리들이 다 5번 이렇게 된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W는 Q 빼기 양수라서 Q보다 작아야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 너무 쉽다 근데. 다음 12번 한번 풀어볼까? 각각 무슨 과정인지 판단해 보는 거. A는 단열된, 그러니까 진짜 완전 단열 둘러싸였어. A는 단열 압축 당한 거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된 금속판이라서 열은 받았을 거야. 근데 부피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부피가 0, W가 0이고 열 흘러 받았겠지, 그치? B가 온도가 높아졌었으니까. 여기서 보면 서서히 갔더니 정지했다. 그래서 열이 일로 받았으니까 Q 플러스고 델타 U도 W, 그러니까 델타 U 플러스가 되겠죠. 기억 A의 온도는 A는 어땠어요? 부피가 작아졌지. 음의 1을 했죠. 마이너스 델타 U가 플러스 A 온도는 증가한다. 자 C의 압력 어떻게 됐어? 자 T가 올라갔지. T가 P 곱하기 V지. 자 V 어떻게 돼? 일정하지. 압력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뭘까요? 얘 만약에 이거를 뭐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X가 되겠죠. B가 A한테 해준 일이랑 같겠죠. 다음 5번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안 어렵지? 네. 안 어렵지? 좋아. 오른쪽에 15번 해볼까? 어렵지 않아. 뭐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 등압 등적이죠. 그래서 AB 과정에서 일을 요만큼 하는 거야. BC 과정은 일은 없어요.
Q 델타 U 이렇게 써서 해주면 AB 과정은 1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플러스 X 플러스 Y가 되겠죠. 풀풀풀. BC 과정은 어때? 1 안 했잖아요. 근데 열을 흡수했죠. W 여기니까 플러스 Q가 그냥 되겠죠. 그래서 AB 과정에서 기체한 일이 Q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죠. 델타 U가 양수야.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BC 과정에서는 Q예요. AB 과정에서는 X인데 Q는 X 더하기 Y라서 Q가 X보다는 큽니다.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나오는 게 그냥 고놈이라 뒤로 넘어가서 내가 하게 하고 싶은 건 뒤로 좀 더 넘어가자. 뒤로 좀 넘어가서 여기 91페이지를 좀 볼 건데 요거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Q는 델타 U 더하기 W 써준 거 너무 편안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고 찾아야 되죠, 그렇죠? 4번. 4번 맞아요. 좋아. 할 줄 아네. 좋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한 바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압력도 제자리, 부피도 제자리잖아. 그럼 온도도 제자리일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에 이제 밑에 단 시그마 단을 나는 쓰는 걸 좋아하는데 뭐 역학적 에너지도 사실 시그마 단 쓰잖아. 시그마 단을 쓰면 델타 U의 총합은 얼마야 돼요?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당연하고 그다음 그래서 델타 U 그러니까 Q랑 어떻다? W가 이게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일이 이게 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좋아. 아무튼 답 4번 잘했습니다. 뭐 했으니까 뭐 설명 더 풀이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락학 1법칙 문제들은 좀 같이 한번 해봤고 뭐 요번 숙제로 저 부분을 하면 되는 거.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20 몇이야? 4까지 했잖아요. 25 얘기를 좀 쉬었다 할까? 45분이니까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